안녕하세요, 백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중학교 1학년 과학 1단원 직권의 변화에서 직권의 운동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륙이동설입니다. 대륙이동설은 하나로 모여있던 대륙이 여러 대륙으로 갈라지고 이동을 했다라는 건데, 이 가설을 베게너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주장을 했습니다. 기상학자이면서도 지질학에 관심이 많았죠. 베게너는 이 하나의 대륙을 판게아라고 불렀고요. 판게아는 그리스어로 모든 땅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대륙이동설을 발표를 하지만 다른 과학자들에게 지지를 얻지 못합니다. 다양한 이동 증거를 제시를 했지만 가장 중요한 증거를 설명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게 바로 거대한 대륙을 이동시키는 원동력이 무엇이냐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베게너는 그 힘의 근원을 찾다가 행방불명되고 사망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남으로써 그 원동력이 밝혀지면서 대륙이동설은 사실로 받아들이게 되죠. 현재 대륙은 지금도 계속 이동하고 있고요. 먼 미래에는 현재와 다른 또 다른 세계 지도가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대륙이동 증거입니다. 첫 번째, 해안선 모양 일치입니다. 현재 떨어져 있는 남아메리카 대륙의 동해안과 아프리카 대륙의 서해안의 해안선 모양이 거의 일치한다라는 거죠. 완벽하게 떨어지지 않는 이유가 오랜 시간을 걸치면서 풍화와 침식을 통해 각각의 모양이 변형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큰 틀은 비슷하게 일치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남아메리카와 아프리카 대륙뿐만 아니라 여러 다른 대륙들을 조합을 해보면 해안선이 일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같은 종류의 고생물 화석 발견입니다. 같은 종류의 고생물 화석이 현재 떨어져 있는 여러 대륙에서 발견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시노그나투스와 메소사우루스, 글로소프테리스라는 화석들이 존재합니다. 다들 보면 남아메리카와 아프리카를 걸쳐 존재하고 있고요. 특히 양치식물인 이 화석은 남아메리카, 아프리카, 인도, 남극, 오스트레일리아까지, 호주까지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세 개의 생물을 확인을 했을 때 전체적인 공통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서식 환경입니다. 생물들은 서식 환경이 맞아떨어지지 않으면 그 서식처에서 살 수가 없는 거죠. 기후가 맞아떨어지고 알맞기 때문에 그 대륙에서 서식을 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특히 메소사우루스라는 동물을 보면 바로 민물에 살았던 파충류 중에 하나입니다. 민물에 살았기 때문에 남아메리카와 아프리카는 지금 대서양을 기준으로 멀리 떨어져 있죠. 해수가 존재하고 있는 곳에서는 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메소사우루스는 남아메리카와 아프리카가 서로 붙어 있을 때, 하나의 대륙으로 있을 때 서식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화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세 번째, 빙하의 흔적과 분포 일치입니다. 현재 떨어져 있는 여러 대륙에 남아있는 빙하의 이동 흔적과 분포가 일치한다라는 것이죠. 지금 남아메리카, 아프리카, 인도, 그 다음 호주, 남극이 되겠죠. 이 대륙 중에 빙하들의 분포와 이동 흔적이 비슷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네 번째, 연속적인 지질 구조입니다. 현재 떨어져 있는 북아메리카와 유럽 산맥의 지질 구조가 연결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 유럽 산맥에 있는 캘레도니아 산맥과 북아메리카의 에팔레치아라는 산맥이 쭉 다시 하나의 대륙으로 모였을 때, 판게아로 모였을 때 이렇게 쭉 일자로 지질 구조가 연결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생성된 산맥이다. 하지만 서로 대륙이 이동을 하면서 분리가 되었다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볼게요. 두 번째, 지진대와 화산대입니다. 우리가 앞의 시간에서 지진은 땅이 뒤틀리면서 그 진동이 지표로 전달되는 현상을 지진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 지진에서는 지구 내부에서 일어난 급격한 변동으로 땅이 흔들리거나 갈라진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진의 발생 원인에서는 지진은 대부분 암석이 오랫동안 큰 힘을 받아
끊어질 때 발생한다 라고 나와 있고요. 암석이 끊어질 때뿐만 아니라 화산이 폭발할 때 그리고 마그마가 이동할 때도 발생한다 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진이 발생했을 때 그 세기를 규모 또는 진도로 나타내는데, 규모부터 보겠습니다. 규모는 지진이 발생한 지점에서 방출되는 에너지의 양을 나타낸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객관적으로 그 수치를 쟀기 때문에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수치를 낼 때는 아라비아 숫자로 소수 첫째 자리까지 표기하고요. 여기에 예로 이렇게 나타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숫자가 클수록 강한 지진이다 라는 것. 우리 2011년도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도 그때 규모 9.0이라고 발표를 한 걸 뉴스로 본 적이 있죠. 이렇게 규모는 발생한 지점에서 방출된 에너지 양을 측정했다라는 것을 아시면 되고요. 진도는 조금 다릅니다. 지진이 발생했을 때 땅이 흔들리는 정도나 피해 정도를 나타낸 것이다 라는 거죠. 이거는 지진이 발생을 했던 그 에너지 양이 아니라 땅이 얼만큼 흔들렸는지, 그 주변에서 피해가 얼만큼 일어났는지 수치를 나타낸 것이 바로 진도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자로 표기를 하고요. 옆에 이렇게 예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진도는 처음 발생한 지점부터 조금씩 멀어질수록 진도 수치가 낮아지겠죠. 그만큼 진동의 수치가 낮아지고 피해의 양도 작아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가까워질수록 진도가 커지고 어디에서 지진이 발생한 지점에서, 그리고 멀어질수록 진도는 작아지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진의 세기를 나타내는 표를 한 번 더 볼 텐데, 지진의 세기는 규모는 일정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왜냐하면 발생한 에너지의 양을 측정했기 때문에. 근데 진도는 다르게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지진이 발생한 지점에서 가까울수록 진도는 높고 크고 멀어질수록 진도는 작아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진도는 국가별로 다르게 나타내는데, 현재 우리나라는 12단계로 나누고 있다. 어떻게? 일단 대표적으로 4개만 볼게요. 진도 2, 그 다음 진도 5고요. 이거는 진도 10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진도 12를 나타냅니다. 이렇게 봤을 때 진도 2는 일부 사람만 진동을 느끼고요. 진도 5는 모든 사람이 진동을 느끼는데 여기서 그릇과 창문이 깨지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진도 10은 건물이 부서지거나 무너지고, 그리고 지표가 심하게 갈라진다. 그리고 진도 12는 10에서 나타냈던 증상이 모두 나오고요. 그 다음에 공중으로 튀어오르고 땅이 출렁거리기까지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지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페이지 볼게요. 그리고 지진대와 화산대입니다. 우리 지진대와 화산대는 골고루 분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특정 지역에 많이 분포를 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전 세계에 고르게 분포하지 않고 라고 나와 있죠. 특정한 지역에서 띠 모양으로 분포한다라는 것입니다. 표 한번 볼게요.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을 지진대라고 하고, 밑에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그림에서 점으로 막 점점점점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바로 이 점이 지진이 발생하는 지역인데, 이것을 한번 쭉 연결을 해 볼게요. 요렇게 연결을 해 볼게요. 연결을 쭉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연결을 해 봤고요. 옆에 화산대도 한번 보겠습니다. 화산대는 화산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을 화산대라고 하고, 이 화산대에서도 한 번 더 연결을 쭉 해보겠습니다. 지금 지진대와 화산대를 보았을 때 대충 모양이 비슷한 거 보이시나요? 선이 지나간 자리가 되게 비슷하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띠 모양을 가지고 우리는 환텐평양 지진대와 화산대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지역을 지진과 화산이 가장 활발하게 하는 지역이고요. 바로 밑에 나와 있죠. 태평양을 둘러싸고 있는 대륙의 가장자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리 모양을 통해 우리는 불의 고리라고 하는 거죠. 옆에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빨갛게 보이는 띠가 바로 불의 고리를 나타내고요. 그 점점점점으로 보이는 게 바로 지진 활동과 화산 활동이 일어나고 있는 곳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볼게요. 그렇게 해서 이 지진이 일어나고 왜 화산 활동이 일어나고 대륙 이동이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겠죠. 바로 그게 판이라는 것입니다. 지각과 멘틀 윗부분의 암석층을 포함한 단단한 암석층이라고 나와 있죠. 지각과 플러스 멘틀의 윗부분의 암석층을 더했을 때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한다? 판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 개의 크고 작은 조각으로 나눠져 있다라는 것은 바로 여기 그림을 보면 나눠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판은 끊임없이 움직인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움직이고 속도나 방향은 제각기 다르다. 움직이는 방향이 바로 이렇게 화살표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판의 움직임에 따라 서로 갈라지고 서로 멀어지고 부딪히거나 스치기도 한다. 이거를 통해서 뭐가 발생한다? 지진과 화산 활동이 나타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 판을 볼게요. 여기 우리 대륙 지각이 존재하고요. 여기 해양 지각이 얇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멘틀과 지각의 경계면, 모호면이 존재하고 있죠. 하지만 우리가 판은 아까 뭐라고 했다? 지각과 멘틀의 윗부분, 상층의 암석층을 판이라고 얘기를 했죠. 바로 여기 보면 요만큼이 멘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여기 지각 부분의 요만큼이 바로 판, 해양 지각을 포함한 멘틀 상층분이 바로 판에 해당된다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 판이 움직여야 대륙이 이동이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이 판이 어떻게 움직이냐면 바로 멘틀의 대류를 통해 바로 판이 이동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멘틀은 아주 부드러운 암석층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게 바로 유동성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런 대류가 발생을 한다. 뜨거워진 물질은 위로 올라갔다가 식으면서 다시 아래로 떨어지는 이런 형태로 바로 대류가 일어나면서 판들이 움직이게 된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